네,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Diffusion Based Generative Speech Source Separation입니다. 이 논문은 주로 라인과 네이버 분들이 쓰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텐츠는 논문의 컨텐츠와 동일하고 논문의 컨텐츠에도 어펜딕스가 있지만 저의 어펜딕스는 다른 어펜딕스입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인트로입니다. 이 저자들은 스피치 소스 세퍼레이션을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제안했습니다. 이 저자들은 SD를 고안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각각의 소스가 잘 섞이도록 SD를 정의하고 그걸로부터 세퍼레이션을 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로스를 만들 때 소스 세퍼레이션에 대해서 문제점이 퍼미테이션 앰비기트로 해서 음원을 분리했는데도 이게 실제로 어떤 음원인지 모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피아노를 분리했는데 그게 막 기타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퍼미테이션 앰비기트가 있는데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로스를 정의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자들의 믿기로 이 논문에서 제안한 소스 세퍼레이션 방식이 디퓨전을 이용한 소스 세퍼레이션, 스피치 소스 세퍼레이션의 첫 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리고 저자들은 이 방법을 스피치 인핸스먼트에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입니다. 기호 정리와 지금 믹스처 모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로는 지금 x라는 벡터가 있는데 x의 벡터의 놈은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항등 행렬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이즈가 밑에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디오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스피치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n개라고 하면은 rn 벡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믹스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스들의 합으로서 믹스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라는 행렬은 소스들을 모아둔 거로서 K개의 소스를 N개만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K 곱하기 N 행렬이고 그 다음에 바 S는 믹스처를 K개만큼 이렇게 자리를 위치하게 해서 RK 곱하기 RN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이 논문의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매트릭스가 있을 때 크로네커 프로덕트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이 오른쪽 매트릭스가 있을 때 왼쪽의 매트릭스의 엘리멘트랑 오른쪽에 있는 행렬을 곱해서 행렬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드는 거죠. 이건 나중에 쓸 건데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지금 우리 원래 행렬과 벡터의 곱 혹은 행렬과 행렬의 곱은 다들 알고 있는데 이 행렬과 행렬의 곱을 그냥 크로네커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정의한 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로드 하고 있죠. 오버로드라는 거는 상황에 맞게 쓰겠다라는 것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산을 위해서 좀 편리하기 위해서 이 노테이션을 쓰겠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지금 P라는 매트릭스를 만든 건데 P라는 매트릭스는 모든 원소가 K분의 1인 원소로서 뭔가 더하는 느낌의 원소죠. 그 다음에 바 P는 IK-P고 그래서 PS 그러니까 소스들의 이 P를 곱해버리면 결국에는 믹스처의 K분의 1 한 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섞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디퓨전 베이스드 소스 세퍼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베이스드 소스 세퍼레이션 뭘 활용한다고 했죠? 디퓨전을 활용한다고 했고 디퓨전 중에서도 디퓨전은 사실 SDE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SDE로 표현이 되는데 퍼터베이션을 주는 과정을 포워드 프로세스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포워드 프로세스만 잘 정의를 하면 백워드 프로세스는 절로 따라오는 거니까 포워드 프로세스를 잘 정의해야겠죠. 잘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한다? 이 각각의 위아래에 있는 소스를 섞이게 만드는 게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노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드 프로세스는 이렇게 잡습니다. 아까 정의한 바피를 쓰고 감마는 하이퍼 패러미터고요. GT는 이 디퓨전 터미널 GT는 그 전에 많이 봤던 베리언스 익스플로딩 SD에서 쓰이는 디퓨전 텀입니다. 이 위의 식을 디스크라이타이제이션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는데요. 이 DT는 시간 간격이고, 타임 스텝. 이 타임은 그 오디오 샘플에서 말하는 타임은 아니고 노이즈를 얼마나 줬냐에 대한 타임이죠. 예,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마는 그대로고 DT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래 소스는 찌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믹스처가 더해지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디스크라이타이제이션을 한 거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려면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덴서티를 봐야겠는데 사실 이 0에서 t까지 가는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덴서티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학습할 때 필요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알 것이냐? 사실 이 SD가 리니어 SD를 갖고 있기 때문에 리니어 SD 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우시안이고요. 그 다음에 가우시안이니까 평균과 코베리언스에 대해 결정이 되겠죠. 여기 코베리언스 보면 시그마 T IKN인데 이거는 크로네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정의된 그런 행렬입니다. 그래서 뮤티를 보면은 이 믹스처와 원래 소스 간의 결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뮤티는 믹스처에 가까워집니다. 즉 뮤티는 평균이니까 평균적으로 이 트레젝토리 평균적으로 이 SD를 진행할수록 믹스처와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는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이 두 개를 구하는 거는 미분방정식을 푸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뮤티는 t 시점에서 평균인데 평균에 이제 코베리언스랑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곱한 거를 더하면 평균에 결국에는 코베리언스를 시그마 TIN을 갖는 그러한 정규분포를 더해버리면 XT가 나오는 거겠고요. 그리고 LT는 시그마 T를 분해하기 위한 제곱근 같은 개념의 행렬이고 그다음 뮤티는 지금 미분방정식을 푸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세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뮤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t 시점의 평균적인 xt의 위치인데 그거를 보면은 믹스처와 거리가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 이 지수행렬은 코에피션트인데 이 지수행렬의 코에피션트는 사실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풀어보면 근데 이게 전부 다 2분의 1로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이 x0의 소스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더하는 거 2분의 1 모든 항이 2분의 1인 행렬을 곱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소스들을 다 더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피어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이거는 뭔 말이냐 소스들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보는 건데요.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죠. 이 저자가 노린 건 뭐예요? 이 소스들이 믹스처가 되길 바라는 거였잖아요. 섞여서. 그래서 믹스처가 되길 바라는 거는 한 가지 신호인 믹스처로 수렴한다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코릴레이션이 커진다는 거는 각각의 소스들이 거의 비슷한 경향을 이루도록 변하고 있다. 거의 비슷한 친구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보여주냐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저자가 세운 이 포워드 프로세스가 저자의 의도와 걸맞는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인퍼런스를 할 건데 인퍼런스 과정만 보면 인퍼런스를 할 때는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해서 라지 t 시점부터 오는데 라지 t 시점에서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하고 시작점 코베리언스는 이거고 평균은 믹스처의 k분의 1 이거에 대한 가우시안 분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터는 리버스 디퓨즈 샘플링을 사용하고 있고 커렉터에는 랑주벤 다이나믹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로스를 구하려면 일단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0부터 t까지의 트랜지션 PDF의 스코어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건 그냥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스코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두 개를 근사를 시키는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죠. 이게 Y가 원래 논문에 생성 논문에는 Y가 안 들어갔는데 이건 아마 믹스처라는 특수한 태스크를 위해서 이 Y를 넣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이렇게 LT를 곱한 이유는 코베리언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근데 저자들이 이렇게 로스를 만들고 이걸로만 최적화를 했을 때 인퍼런스 할 때 좋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로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지 T에서 시작할 때 평균이 바이 X인 가우시안 분모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바이 X는 바이 S인데 뭐랄까 0에서 라지 T까지의 트랜지션 PDF의 평균은 바이 S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디스크레판시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점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 앰비기티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음원을 분리했을 때 각 음원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프로블럼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지 T를 크게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큰 이유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스를 어떻게 변형했냐고 하면은 어떤 확률적으로 로스를 택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로스를 그냥 그 전에 사용했던 스코어 베이스드 SD 논문에서 사용했던 그 로스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확률에 따라서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퍼뮤테이션 앰비기티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뮤와 바이애스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로스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Q세타 X 자리에 바이 XT가 옵니다. 바이 XT는 이 바이 S를 평균으로 하는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나온 바이 XT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고 이게 사실은 바이 XT가 그 다음에 0에서 라지 T까지의 스코어에 바이 XT를 넣으면은 사실 이게 나와요. 왜냐면 바이 XT는 평균이 바이 S니까 이거 마이너스 UT만큼 빼주고 플러스 바이 S를 더해준 거니까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와서 여기 로스를 세워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기 퍼뮤테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뮤티 각 소스들을 섞어서 믹스처와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로스를 최적화하는 식으로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험 결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도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으로 스피치 세퍼레이션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 dB를 사용했고 SNR은 -5에서 5dB, 샘플링 프리커시는 8kHz, 스피커는 테스트 때와 트레이닝 때와 겹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리브리2 믹스는 좀 더 제너럴한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피치 인핸스먼트에서는 VCTK의 일부인 보이스뱅크 디맨드를 사용했고요. 이거는 클린 스피치 샘플 30개의 노이즈를 더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는 이론 비율로 하고 SNR은 0에서 15, 그 다음 밸리데이션은 2.5에서 17.5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 레이터는 16입니다. 그래서 스피치 세퍼레이션과 스피치 인핸스먼트 실험을 따로따로 학습해서 따로따로 인퍼런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코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이런 구조입니다. 입력은 X랑 Y고 T는 그 트랜스포머나 이런 데서 하듯이 타임 임베딩 하듯이 필요한 T고요. 그런 다음에 이 뉴럴 네트워크 전체는 STFT 씌우고 C라는 함수 이렇게 씌우고
NCSN++에 통과시키고 C 인버스 ISTFT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FT를 통과하면 복소수가 나오는데 복소수는 그냥 실수와 퍼즐볼을 컨캣해서 NCSN 플러스 넷에 넣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퍼런스 시에는 30개의 프리딕션 스텝과 하나의 커렉션 스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30개의 프리딕션 스텝 그리고 매 프리딕션 스텝마다 하나의 커렉션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에 해당되는 R은 이게 코렉션 부분인데 여기서 쓰이는 하이퍼페리미터 R은 0.5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세퍼레이션을 위한 하이퍼페리미터, 이넨스먼트를 위한 하이퍼페리미터 나와 있고 이 PT 빼고는 동일합니다. PT는 이게 퍼뮤테이션 앰비기트를 좀 안 하기에 사용한 로스를 사용하기 위해 그 로스가 출현하는 빈도인데요. 이넨스먼트에서는 한쪽이 소스고 한쪽이 스피치고 한쪽이 노이즈인 거를 고정인체로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적기 때문에 0.03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세퍼레이션은 일단 컴부타스넷과 비교를 했습니다. 일단은 SISD와 PESQ, S2인데 다 좋지 않죠. 그 다음에 미스매치 대상황, 리브리 투 믹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DNS 모스에서 나온 OVRL에서는 좀 높은 편이네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세퍼레이션에서는 이 스펙트로그램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 있는 숫자는 SISDR인데 SISDR에 따른 클린과 세퍼레이티드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린은 그냥 그라운드 트러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그라운드 트러스에서 보였던 이 스펙트로그램상의 일부가 이 세퍼레이션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른 음원에 붙는 거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사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화자 쪽에 붙어버리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럴듯한데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인핸스먼트 리저트를 보면은 이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뭐 어떤 SGMSE랑 C 디퓨즈에 대해서는 SISDR이 높고 뭐 다른 것도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컴부타스넷보다는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성능보다는 그러니까 디퓨전을 활용해서 스피치 소스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다가 좀 주요한 뭐랄까 저자가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 때문에 아마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보고요. 디퓨전을 이용해서 스피치 소스 세퍼레이션을 거의 최초로 했다는 점에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디퓨전 프로세스를 활용한 최초의 스피치 소스 세퍼레이션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런데 기존의 소타 방법인 컴부타스넷과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들은 스코어 매칭 네트워크를 로스를 만들 때 퍼뮤테이션 앰비기티를 없애기 위한 로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펜딕스입니다. 저번에 랑조벤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설명이 덜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랑조벤 다이나믹스란 이러한 꼴을 갖는 SDE입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은 T가 0보다 클 때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갖습니다. T가 0보다 클 때 T 시점마다 분포가 있는데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포커플랑크 이퀘이션이라는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PD가 만족을 하는데요. 이때 이것의 해가 이런 식으로 스몰 t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스테이셔너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의 의미는 t가 0보다 클 때 무조건 같은 분포를 가지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고 싶다면 랑조벤 다이나믹스를 사용하는데 이 랑조벤 다이나믹스의 마지널이 px가 되려고 하려면 ux를 이렇게 잡고 시그마를 이렇게만 잡아버리면 포커 플랑크 이퀘이션의 솔루션이기 되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럼 각 시점마다 마지널이 같으니까 생성을 쭉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px 내가 원하는 분포에서 데이터 샘플이 생성되겠다. 그건 어떻게 하냐? d3 2분의 2 입실론을 두고 디스크라이테이제이션을 하면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 과정을 t를 계속 2분의 입실로 간격으로 쭉쭉 해 나가면 되겠죠. 그거를 이게 쓴 게 요거고요. 그래서 2분의 2 입실론 간격으로 계속 넘어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분포의 샘플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랑조맨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랑조맨 다이나믹스를 이용한 샘플링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 스테이셔너리한 성질 때문에 나왔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px는 모르죠. 그래서 이 px를 추정하기 위해서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이란 것이 뭐 나왔던 것 같고요. 옛날에. 그래서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학습이 됐다면 제너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저번에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SD 프레임워크에서는 란조벤 다이나믹스를 코렉터로 사용했죠. 코렉터로 사용해서 그러니까 한 시점 넘어온 다음에 그 시점에 걸맞는 그 시점에 대응되는 분포에서 나올 만한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란조벤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생성을 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란조벤 다이나믹스를 이용하면은 그 분포에 샘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는 성질들, 이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시점 건너고 그 시점의 분포와 같은 분포에서 나올 만한 샘플을 얻기 위해 란조벤 다이나믹스를 시행한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는 분포에서 나올 만한 샘플이 생성되게끔 유도한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란조벤 다이나믹스는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갖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좀 더 넘어가면은 그래서 저번 시간에 그 발표를 잘 해주셨어요. 실제로 근데 스코어를 추정하려고 하면 원래 분포의 스코어를 추정할 때는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 이 로우 덴시티를 갖는 부분에서는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원래 분포의 스코어가 아니라 노이즈를 조금 준 거에 스코어를 추정하는 식으로 제안을 한 논문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준 거, 노이즈를 더 크게 준 거, 노이즈를 더 크게 준 거 이렇게 스코어를 각각 맞추는 형식으로 해서 그러면 생성을 할 땐 그래서 로스는 이렇게 세웠고 로스는 이제 스코어를 추정하는 식으로 로스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세웠고 노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제 스코어를 더 추적을 잘하니까 일단은 추정한 스코어를 바탕으로 노이즈가 큰 분포에 있는 샘플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그거보다 좀 작은 두 번째로 큰 분포의 스코어를 추정해서 데이터 샘플을 생성하고 그런 식으로 노이즈를 쭉쭉 줄여 나가면서 근데 샘플을 생성할 때는 란조벤 다이나믹스를 사용하고 줄여 나가는데 결국에는 노이즈가 아주 조그만 거에 대한 샘플을 생성하면은 결국에는 원래 분포와의 데이터 샘플과 비슷한 샘플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저번에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 노이즈를 좀 준 거에 스코어를 따라간다. 스코어를 추정하겠다를 이 디스크리트한 노이즈 셋이 아니라 컨티뉴어스한 노이즈 셋을 이용해서 하면은
결국에는 SD로 확장을 할 수 있다. VESD라는 SD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좀 다르죠. SD 모티베이션이랑. SD 모티베이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DDPN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코브 체인이 있는데 역 마코브 체인을 못 구하니까 그거를 구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하려면 요 시점까지 쌓인 노이즈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DDPM 로스를 만들었었죠. 엘보 로스를 사용했는데 결국에 이 식을 풀어 헤쳐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코어를 추정하는 식으로 되네요. 결국 마코브 DDPM도 스코어를 추정하는 식으로 된다. 그리고 그 전에 나온 SMLD라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스코어를 추정하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근데 전혀 다른 모티베이션에서 나왔던 것을 좀 알아두면 좋겠고 아마 그 다음에 이 SD를 활용한 디퓨전 생성 모델 논문 저자가 양송인데 그분은 아마 서로 다른 그 모티베이션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스코어란 게 있네. 결국 스코어라는 걸 추정하네. 그러면 이걸 좀 일반화할 수 없을까 해서 고민을 하고 문헌을 조사했더니 리버스 SD란 게 이렇게 생겼네. 스코어가 있네. 이런 식으로 논문을 그런 식으로 그 기존 방법들을 통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포워드 SD가 있으면 리버스 SD가 있는데 이 리버스 SD에서 스코어를 알면은 데이터 샘플을 생성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통합적으로 앞에 그전 연구들을 통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SD에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게 이 트랜지션 PDF를 구한 건데 이 트랜지션 PDF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분포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어요. 가우시안 분포인다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그래서 알려져 있으니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뮤와 시그마는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디퓨전 논문들은 이 미방을 좀 풀기 쉬울 F랑 G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미방을 풀기 어려운데 여하튼 풀리는 풀리는 디퓨전식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더니 실제로는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모르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펜딕스에서 한 얘기는 랑조벤 다이나믹스가 스테이셔너리 하기 때문에 샘플링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찾아봤었고 그 다음에 이 랑조벤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샘플링 하려면 결국에 스코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스코어를 알기 어려우니까 스코어를 알아맞히는 경우가 로우 덴시티에서 적으니까 노이즈를 좀 더 줘서 알아맞추기 쉽게 하고 그러한 스코어들로 노이즈 낀 샘플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적은 노이즈를 갖는 샘플들을 만드는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생각해 보니까 노이즈들의 개수를 여러 개로 생각해 보니까 컨티뉴어스하게 익스텐션 하니까 결국에는 SD 형태가 된다. 또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DDPN 같은 경우에는 마코브 체인을 이용한 건데 결국 마코브 체인이 컨티뉴어스하게 익스텐션 하면 일단 SD가 되는 거긴 한데 물론 가우시안인 트랜지션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겠죠. 그런데 이 로스를 보니까 로스를 봤을 때 사실은 이게 노이즈를 추정하는 식으로 로스인데 이거 좀 변형해 보니까 스코어를 추정하는 식이네. 그래서 이거에서부터 이러한 공통점을 통합하기 위해서 SD라는 개념을 가져왔고 이 SD에서 또 중요한 이 스코어 펑션이 있었다. 결국에 SD에서도 스코어 펑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공통점을 잘 엮어서
결국에는 통합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스코어 펑션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트랜지션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미분 방정식을 좀 열심히 풀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발표는 이상입니다.